김종대 의원님 나오셨는데 라인 사태 관련해서 짧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일본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국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발언 먼저 짧게 들어보죠. 일본이 개인정보 출권으로 기업의 사유재산과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짓입니다. 일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권 국가라면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것을 요청하고 총무성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교영 기자께서 라인 사태 정리를 짧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종대 의원 의견 들어보도록 간단하게 하죠.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말에 그 라인이라는 앱 메신저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거죠.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쓰는 앱인데 그 모바일 메신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5만 건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이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의 결과 지금 당시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라인 앱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상단에 있고 그 회사의 지분 50%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50%를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공유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총무성이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네이버에 떠넘기면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관리 부실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결국 지분을 팔아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초장에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뭐 네이버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긴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그런 요구에 우리 자본이 굴복한 행세가 되면서 우리 정부가 이때 뭐 했냐 이런 논란을 낳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까지 한 것입니다. 어때요, 김종대 의원님? 지금 뭐 우리가 일본한테 항상 저자세인데 이건 좀 풀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과학기술부 장관 발표가 치명타예요. 거기에서 저기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지분 팔란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우린 네이버 얘기를 더 들어보겠다. 아니 행정명령에 지분구조 개선이 나와 있고 그 지분 그거 저기 뭐냐 그 소유관계 그거 하겠다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없다는 얘기가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폭발력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일본 정부보다 더 일본스러운 반응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값 받게 해주겠다. 아니 제값 받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저기 저 기업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미래 수익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 과학기술부 저 그 발표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국제 이제 WTO나 이런 규약에 ISD 조항이라고 있잖아요. 투자 소송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기 론스타에 수천억 물어주게 생긴 게 그 조항 때문입니다. 정부가 저기 동등하게 외국 기업을 대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 물어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돈 5천억, 6천억 물어내는 거 아니에요? 저거 똑같은 사례더라고.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차별했는데 그러면 국가투자소송제도라는 ISD가 살아있는데 이러면 이런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사실 팔라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 이래서 일본 정부가 나중에 재판이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을 우리가 제공해 준 거예요. 명시적으로 한 적 없다고 한국 정부가 얘기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기업에 저 손해 책임 없다. 이렇게 버틸 근거를 우리 과기부가 딱 제공해 줘야지. 이게 왜 이게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냥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예. 라인 사태 발생한 지 2달 만에 나온 거예요. 예. 과기부가 2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이 2달 만에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분 정리하라는 건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거든요. 일본 정부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정부가 그 뜻이 아니래. 이렇게 우리 정부가 오히려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다 네이버가 그 압박받아가지고 지금 지분 매각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거예요. 국내에는 라인이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제일 강한 데가 일본, 그 다음에 태국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용자가 한 2억 명이 안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일본에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동남아시아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라인을 일본에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것도 일본이 다 먹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는 라인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본한테 그냥 거저 헌납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일본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하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네이버 지분을 팔 수는 있겠으나 안 팔려고 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우리 그 기업을 대변해야 될 정부라는 게 2달 동안 오히려 일본 편 들다가 지금 뒤늦게 가가지고 국민 여론이 뭐 반일 얘기까지 나오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나서가지고 뭐 해결하는 척 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타이밍이. 네. 하여튼 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라고 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었는지 참 궁금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 네. 정말 슬픈 그리고 하나 좀 일이에요. 설명드리면 정어리원들이 알려왔는데 그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5만 건이 아니고 51만. 51만 건이라고 합니다. 나도 네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윤덕민 주 일본 한국 대사가 그 사도강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반대는 아니다. 사도강산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거 일본 정부가 추진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역사는 쏙 빼고 그 이전의 것만 포함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런데 주 일본 한국 대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그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야. 우리 거 역사만 좀 가서 기록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군함도 때도 일본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거짓말했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역사 지워버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해 하고 싶으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다음에 아니 친일 정부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두창가를 부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한다고.